지도자들께서 포토타임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이렇게 포토 한번 찍어주시고요. 서로 팔을 옆으로 자연스럽게 찍어주시면 여러 가지 장면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팔을 한번 옆으로 우리 대표님 해주시죠. 옆으로? 아니 그냥 갑시다. 나는 이거 좀 이상하더라. 그래도 뭐 그냥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해주시면 우리 언론님께 좋은 사진을 골라서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되셨습니까? 예. 이건 이제 이렇게 그냥 잡죠. 이쪽 조정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가나다 순에 의해서 통상 모두 발언을 약 2분씩 하시게 되고 바로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오차나 하시면서 비공개 회의를 하신 후에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모두 발언을 시작하는데 우리 김부겸 의원님 제일 부담되실 것 같아요. 가나다 일본이시라. 자, 우리 김부겸 의원님부터 모두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대구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촛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6월 항쟁 때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고 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 특히 또 국가의 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질책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달에 들어서 계속된 시민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자문자답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제 당신들이 뭔가 국정안정을 생각한다면 길을 제시하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오늘 아마 이 모임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수습의 방안과 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우선 걱정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정치권 중에서 지금 국회는 적어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적어도 국민들의 당당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총리, 이른바 책임 총리, 그리고 책임 총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내각, 거국 내각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국민들이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국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도 그 내각이 지금 시급한 진실규명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정치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른바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총리가 이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럴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하루빨리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수습의 방안으로서
책임 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그 책임 총리가 불안한 국민들에게 수습의 길, 또 다음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두 발언 순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부산의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최초로 1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롯해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수백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티면서 시간을 끌면 촛불이 갈수록 사그러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촛불은 오히려 갈수록 뜨거워지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말 많은 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 시위인데도 불구하고 또 바닥에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성숙한 집회와 시위를 해주고 계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걱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그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검찰 발표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 것뿐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검찰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계속 버틸 경우 법적으로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야3당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진 그런 모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정치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는 취지로 그렇게 모임이 이루어졌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국민들의 촛불 민심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가능한 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 주말마다 100만 명이 모이면서도 사건 사고 또 폭력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은 세계인에게 대통령은 부끄러운 존재지만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시민혁명 그 정신을 우리 정치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이 시민혁명을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촛불 민심의 핵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 광장의 민심 또 이런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시민사회와의 연대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정치가 이런 광장과 유리될 때 그 시민혁명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렇게 완수되지 못한 그러니까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정을 유린하고 농단한 이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엄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부패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은 지금 어떤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또 민생을 한편으로 챙겨나가야 되는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 중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정치권이 막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야권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또 안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법적 판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 보존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국격 훼손, 또 국익 훼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대로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26일까지 시한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대로 헌법에 의거해서 국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초대된 분들 중에 유일하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초대를 받았을 때 다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분들의 중요한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대와 또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퇴진을 통한 헌정유린을 회복하는 이 사태 수습에 야3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시기고 그 협력의 중심은 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3당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주요 잠룡들께서 각 당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당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야3당이 확고한 공조와 또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고한 단일 수습 방침이 이제 마련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국민들 속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나 수습 그러니까 권력 이양 절차까지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국가 비전과 또 혁신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와 전국 수습까지는 당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책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때 이 국가 미래 또 비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잠룡들의 경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견들을 포함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들의 위치와 역할도 폭넓게 공유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난 11.12 시민혁명의 날에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대통령 정치적인 퇴진 약속으로 시작하는 3단계 사태수습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한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 수사 협조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오히려 국정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 기대보다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단계 진전된 합의 그리고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모두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광장과 주권자께서 명령하신 또 이미 심판하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민심이 바다에서 이미 대통령은 탄핵받으셨습니다. 국민들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 국정의 혼란이 메워지면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당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각 소속 정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야권의 정당의 당원으로서 각 당 지도부의 지도력을 힘을 모아주어서 저 촛불광장의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대선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로서 지금 현재 언론인 여러분들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국정혼란의 수습은 정당과 원내, 의회의 지도력에 의해서 좀 더 질서 있게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버티기로 일관합니까? 언제나 야권은 분열했다는 그들의 믿음이 이 버티기의 가장 큰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광장의 촛불 주권자들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다 내렸습니다. 야권이 힘을 모아서 저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자,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 길이 지금 주권자 여러분이 바라는 저희들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그리고 또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촛불광장에는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찍었던 많은 주권자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주권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과 국정혼란에 대해서 분노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국가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정당이, 야당이, 새누리당의 또한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의회의 지도력이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어제 저는 광주에 갔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역사의 그 도도한 물결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조직적 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대통령은 퇴진해야 되고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 온 국민이 힘써 싸우고 있는데 정치권이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주로는 국민들의 퇴진운동에 정치권이 힘을 합치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서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진 퇴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되 그 중간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정치권은 지금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을 끌면 결국 수습하고 재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 말입니다. 이 점을 묻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단으로 탄핵 절차에 즉시 착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트랙 팀플레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과 자진 사퇴는 양립 불가능하거나 또는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탄핵을, 국민은 퇴진을 역할을 분담해서 팀플레이로 동시에 투트랙을 가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총리와 내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퇴진을 전제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명칭이든지 총리와 내각이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총리와 내각 구성에 여야 정치권이 담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고 야권 역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책임 주체인 새누리당이 절반 가까운 권한을 가지고 야당과 야권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등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회의체에서 이 문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정당은 n분의 1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사안인데 정치권만이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치권만이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싸움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정치는 그 앞에 앞서서 길을 열고 고통을 먼저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양상은 국민 뒤에서 국민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좀 선두를 좀 바꾸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정배 전 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저도 어제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한데 모아져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7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야당들이 단일 대우를 잘 이뤄서 국민의 여망에 잘 부응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앞날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6월 항쟁 이후에 29년 만에 우리는 다시 위대한 시민혁명의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의 죄상을 밝히고 퇴진시키고 엄중 처벌해서 헌법을 짓밟는 지도자와 정권이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하나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새 틀을 짜야 합니다. 극소수 특권 세력에 의한 독점 독식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국민의 상생과 협력이 보장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정치사회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도 성공하지 못했던 동학혁명 그리고 5.18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6월 항쟁의 역사를 이번에 또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박근혜 퇴진운동 계속 강력하게 벌입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등으로 구성되는 과도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짭시다.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정치사회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이룩합시다. 선거제도 개혁,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경제민주화, 검찰 등 공권력의 개혁, 지방분권 이런 등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갑시다. 이번 시민혁명은 헌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물로 새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새 국무총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헌법재판관 일부가 탄핵에 부당한 차질을 빚을 것을 빚게 하지 못하도록 범국민적인 압박을 계속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사심없이 토론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국민과 야하 3당이 조속히 전국 수습의 로드맵에 동의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언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회의 참석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양쪽으로 4분씩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셔서